(2021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인권 변호사의 신념 독재를 고발하겠습니다. 진실을 이념으로 포장했으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은 흔히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가리치죠. 두 정권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정권의 문제점이었던 독재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기획사정,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대장동 게이트. 이런 사건을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케 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면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탈핵, 지진 이런 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감청 사건까지 일어나게 한 그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이념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 도하 언론에 보도됐죠. 김학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던 김학의 씨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과거사로 규정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준정 씨, 박관천 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허위로 만들었고 그걸 또 특정한 언론사에만 나눠줘서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문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력서거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 쓰면서 허위 사실을 쓰는 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계약서 같은 걸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조작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지만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는, 나에 대한 변명을 쓰는 거는, 너 이런 거 했지 그럴 때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쓰는 거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보고서를 했다면 그거는 문서 위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규원 씨를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걸 유출까지 했고 상부에 보고했으니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등등의 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9년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기획사정을 했다는 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박관천 행정관, 박근혜 정부 때 행정관이죠. 공직기강실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뭐 별거 없다고 덮었던 건데 다시 이 사람을 만나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 걸 허위로 집어넣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곽금 고검장도 골프 접대를 받았고 최순실, 배우설 등등을 또 있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었죠. 굉장히 이미 언론은 이 이규원 씨의 보고가 엉터리고 특정 언론에 일부러 유출했다는 걸 수없이 보도했습니다만 검찰은 이제서야 기소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은 검사가 개입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해야 된다 해서 공수처한테 보냈어요. 근데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9개월 동안 들고 있다가 다시 검찰로 넘기니까 검찰은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도 아니면 불구속 기소로 이렇게 한 겁니다. 기소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봐주기죠.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당의 불편한 공무원 사건은 안 하는 그런 부서가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의 법무부 장관 박상기, 당시의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씨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검경 지도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되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김의겸 씨가 당시 지금 국회의원인데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 11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관련 사건 1차 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았다. 그럼 조국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을 향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은 특별히 지칭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강간, 불법 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과거에 했던 수사가 비판이 있고 혐의점이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라며 문제점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김학의 씨 불법 출근까지 이어지는 그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사건은 반드시 사업 처리해달라, 검경은 명운을 걸고 해달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불법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여부를 그대로 가리고 범죄 여부가 있다면 사법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못한다면 이 양반은 인민 독재자고 한쪽 눈만 뜨고 다니는 외눈박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죠. 그중에 절반이 넘는 60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언론사 기자들을 추적한 거는 다 나왔죠. 저도 그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국정원을 비난했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작태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기자, 시민단체, 학회 이런 분들 포함해서 230명 정도를 지금 통신자료를 조회한 걸로 나옵니다. 언론사에서는 흔히 특종이라고 하는 그런 기자를 쓴 사람들은 거의 대상이 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정권에서 이동재 기자 사건을 일으켜서 그걸 밀어붙이다가 실패했죠. 한동훈 검사장까지 막 공격을 하고 이 배경에 통신감청이 없었을까요? 다 수상해지는 겁니다. 독재 정권이 그래도 그들은 실력이라도 있어갖고 성과를 냈는데 이 정권은 실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독재의 방법을 왜 따라갑니까? 참 이상한 정권입니다. 탈핵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당시 산자부 장관이 어떻게 했고 청와대가 어떻게 다 드러났는데도 꽁꽁 숨기고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옳았다고 믿은 것이 틀리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뒤집어지게 되니까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수처는 수사를 못하게 되고 엉망진창으로 얽히게 되고 방법을 독재 정권이 하던 걸 쓰게 되고 그리고 좌파들은 다 열어줬잖아요. 좌파들과 그나마 그걸 억제해 왔던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은 완전 해체 단계로 해놓고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좌파들 인민민주주의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네가 조금만 불리하면 그 자들이 다 이쪽을 고발하도록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지만은 사실은 여론 조작이죠. 이러한 사태를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인권 변호사란 탈을 쓰고 신념 독재, 인민 독재를 해온 거죠. 진실을 이념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직의 명운을 걸고 기획사정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대장동 게이트 수사케 하라. 이런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에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권 변호사한테 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지 또박또박 따지고 들어가야만 대한민국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